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누군가의 단순한 고민 상담이 아닙니다. 이 사연 속에는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 가정의 경제적 생존 구조가 지금 과연 유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한 중소도시에서 남편분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40대 중반의 여성분입니다. 한때는 참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뚝배기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고 지역에서는 제법 입소문이 난 안정적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연자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가게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사람이 증발해버린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텅 빈 거리를 보며 주방에 서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이분에게 식당은 삶의 터전이 아니라 매달 닥쳐오는 고정비용과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려 합니다. 차라리 모든 걸 정리하고 대도시로 나가면 어떨까? 거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발목을 잡는 건 가벼운 현실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미 남아있는 대출금, 그리고 대도시의 살인적인 임대료와 권리금. 오늘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용기라는 감정 뒤에 숨겨진 돈의 냉혹한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에서 힘내세요, 잘 되실 겁니다 라는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드문이 코드에서는 여기서 위로 대신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지금 이 사연을 감정이 아니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딱 세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신에게 예측 가능한 고정 수익 구조가 있습니까? 식당 매출은 이제 더 이상 본인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인구가 사라지는 도시는 기우제와 같습니다. 비가 오길 기다리며 버티기 위한 사연자님의 저축이 너무 빠르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늘어날 비용을 감당할 체력이 있습니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고비용 지역인 대도시로 이동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를 2배, 3배로 늘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입이 늘어날 확률보다 비용이 늘어날 확신이 더 큽니다. 세 번째는 향후 2, 3년의 생활비를 확보했습니까? 지금 사연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한 계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연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연자님은 지금은 보폭을 넓혀 달려갈 때가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발 밑에 흙이 단단한지 점검해야 하는 수축과 방어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기가 오면 공격으로 돌격하려 합니다. 새로운 가게를 차리고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연자님의 상태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내부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인해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뿌리가 깊은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물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뿌리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연에서 물은 바로 무리한 자본 투자와 확장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더 내서 대도시로 나가면 당장 그 모습은 번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간판, 깨끗한 인테리어. 하지만 당신의 경제적 체력과 시스템은 그 속을 견디지 못합니다. 수입이 정점을 찍기 전에 고정비라는 물이 당신의 뿌리를 먼저 썩게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선택은 수익을 쫓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생존을 지키는 단단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판을 키워서
역점 말로 혼름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실점을 최소화하여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방어 전략이 절실한 국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옛 선현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관자는 경제의 본질을 깨뜨려 본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고가 먼저 안정되어야 사람이 비로소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인자님에게 창고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고 가족의 생활비이며 무엇보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시간 그 자체입니다. 도시가 죽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짐을 싸서 대도시로 달려가야 할까요? 관자의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대도시로 가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일이지만 그 대가로 그 경제구조는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여기에 손자병법의 지혜를 한 스푼 얹어보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전장에서는 애초에 들어가지 마라. 대도시는 분명 기회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비용이라는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쓰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출금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정비가 2배 이상 드는 사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하면 잘 될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관자의 경제관으로 본 구체적인 실천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독할 정도의 고정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가계부와 식당 장부를 펼쳐보십시오. 혹시 몰라서 지출하는 비용, 남들 다 하니까 내는 비용을 모두 삭감하십시오. 이건 인색한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구조조정입니다. 둘째는 대출 관리의 재설계입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이 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동이나 확장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은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출 방법을 찾아 숨구멍을 띄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셋째, 최소 1년의 생존기간 확보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십시오. 내일부터 손님 한 명도 오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몇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그 답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대도시의 이사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먼저 현금을 모아 시간을 사십시오. 여기서 잠시 사인자님의 떨리는 마음을 다독여보고 싶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길을 다시 보라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지금 밤잠을 설치며 느끼는 그 불안감,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징조가 아닙니다. 당신의 본능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해. 다시 계산해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불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불안을 등불 삼아 내 통장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숫자는 정직하게 답을 줍니다. 이제 긴 여정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역의 흐름, 관자의 경제학, 그리고 손자의 전략을 종합하여 사인자님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확장할 때도 아닙니다. 멈추고 정리하고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3줄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이 벌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덜 쓰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수입을 늘리려는 모험보다 지출을 깎아내는 방어 구조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동보다 고정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환상에 속아 대도시로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삶터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 고민이 아닙니다. 사인자님 부부의 노후 자금과
생존 구조를 통째로 지키는 결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차갑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루가 당신의 전 재산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전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담아둘 한 문장입니다. 창고가 비어 있을 때는 멀리 가지 마라. 그 안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더머니 코드였습니다.